좋습니다. 잠시만요. 보이시죠? 잘 보입니다. 안 보이는구나. 보이나요? 네, 필기가 열심히 되어 있네요. 아, 제가 음소거를 해놨어요. 죄송합니다. 네, 잘 들렸어요. 네. 네네, 보이시죠? 아, 아, 네, 잘 보입니다. 네, 제 PC를 음소거 해놔가지고, 왜 아무도 대답을 안 아, 해주지? 이러고 있었는데, 아, 네, 전화하고 있었어가지고. 예, 일단, 이번에도 조금 고해성사를 하겠습니다. 뒷부분을 조금 날려들어가지고, 앞부분은 재밌어가지고 좀 열심히 들었는데, 뒷부분이 조금 날라가서, 약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앞부분은 조금 제가 정리도 노션에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나중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에너지 베이스 모델, 이전 렉처를 이제 랩업하면서 좀 시작을 하는데요. 에너지 모델이랑 일반적인 모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확률 함수를 만드는 데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정교화하는 함수 자체를 일반적으로 소프트맥스를 사용하는 모델들은 맨 마지막 층에서 나온 예측 값들만 이렇게 정규화를 한다면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은 그냥 이 모델의 probability 함수 자체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F라는 어떤 에너지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있고 그 함수를 그대로 이제 연속적으로 정규화를 해서 사용을 한다. 네, probability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확률 값을 계산하기 어려운 지점이 이 Z 함수를, 이 적분 함수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좀 문제였던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월커라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네, 익스포넨트를 씌워가지고 두 개의 점을 비교하면 이 Z 값이 사라지더라 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점적이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실제로 컨트라스티브 다이버전스를 사용을 해서 Z 값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Z 함수 값을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하지 않고도 샘플 데이터만 가지고 트레인 데이터랑 비교를 하면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머릿속에서는 이해를 했는데 말로 하려니까 조금 잘 안 되네요. 네. 어, 그럼에도 이제 근사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샘플링을 할 수 있느냐인데, 이 샘플을 할 때, 이 모델에서 샘플링을 할 때, 어떻게 Z값을 계산을 안 하고, 모델에서 마치 샘플링을 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까에 관한, 방법론이 두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적인 MCMC이고,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요 MCMC. 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론이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첫 번째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어떤 아무 분포를 가지고 여기서 하나의 값을 샘플링 한 다음에 이 아무 분포라는 거는 정말 어떤 이미지든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떤 이미지가 되었던 뭐 아예 가우시안 노이즈가 되었던 어떠한 분포에서 하나의 값을 추출을 한 다음에 요거에다가 또 랜덤 노이즈를 더하고요. 그래서 타임 스텝을 밟아가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를 보통 많이 쓴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노이즈를 더하고 이 노이즈를 더했을 때 우리의 모델에다가 넣은 값이 더 좋은 값인가 안 좋은 값인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좋은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F 함수가 이제 그쵸. 커지는 게 실제로 더 높은 확률. 그러니까 우리 모델이 판단하는 높은 확률에 가까운 값이니까요. 네. 그래서 새로 잠시만요. T. 네, 맞죠. F 우리가 T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새로운 하나의 이제 노이즈를 더해가지고 새로운
x값을 만들었을 때 이 x값을 넣은 f가 f 그 함수 값이 우리가 원래 사용했던 x값을 넣었을 때 나온 함수 값보다 좀 크다면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러면 뭐 디터미니스틱하게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probability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값을 정하게 되는데 어 f 이제 x 다시가 있고 xt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빼서 exponential 취한 값의 probability에 따라서 셋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스텝의 x 값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굳이 가 의문이었는데 해당 방법으로 이제 샘플링을 해야 아래에 있는 디테일드 밸런스 컨디션을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말로 이제 상세 균형 조건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요 균형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샘플링을 했을 때 실제 모델에서 샘플한 값과 거의 동일하게 수렴을 한다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션으로 챗GPT의 답을 좀 첨부를 했는데,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 예, 여기서 T라는 것은, 어, X 상태에서 X 다시 상태로 전이할 확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 컨버전스가 좀 이터레이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슬로우 다운 된다고 합니다. 디멘셔널리티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디멘셔널리티가 커질수록 어, 계속해서 컨버전스가 좀 효과가 줄어드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방금 제시되었던 샘플링 방법론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론이 이제 Unadjusted Langevin 네, MCMC라는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어떤 n이 분포에서 샘플링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노이즈를 더한 다음에 이 노이즈를 더한 값이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다가 넣었을 때의 뭐 확률값이 더 높게 나오냐 낮게 나오냐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요. 그냥 바로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버립니다. 그게 조금 다른 점인데 그래서 이 앞에 요 로직을 수락 또는 비수락 확률을 이제 구하는 것으로 좀 네, 정형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수락이나 비수락의 과정이 없습니다. 수락이나 비수락의 과정이 없고 그냥 이제 px의 그라디언트에 비례를 해서 무조건 샘플을 업데이트한다라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러닝 레이트라는 새로운 파라미터가 좀 추가가 됐고요. 러닝 레이트가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노이즈가 바로 그냥 더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른 방식인데 그거를 좀 상쇄하기 위해서 러닝 레이트 이 스텝 사이즈라는 파라미터를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했을 때도 잘 수렴을 한다라는 점이 해당 슬라이드의 내용이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똑똑하게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어떻게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느냐의 방법론인 건데, 첫 번째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 익스플로레이션을 그냥 실제로 진짜 함수값을 구해보고 그 함수값이 더 확률이 높아지는지 안 높아지는지를 본 다음에 결정을 했다면, 두 번째 이 방법론에서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스킵하고 업데이트를 한다. 이 그라디언트를 사용을 해서 확률 밀도가 높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네. 그라디언트 어센트이죠. 디센트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
실제 강의에서 나오는데 이 뒤에서 사실 언급을 하기는 하지만 네. 이 등식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해당 방법론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이유는 이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요 로그 z 이제 세타의 값이 결국에는 그 미분을 취하면은 0으로 가기 때문에 왜냐면 요거는 이제 세타랑은 관계가 없는 네. 아, 네. x랑은 관계가 없는 항이기 때문에 지워진다. 그래서 네. 갖다 스코어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엔 우리의 스코어 펑션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방금까지 봐왔던 이 내용들은 이제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샘플링을 굳이 거치지 않고도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있을까라는 게 이번 주제였고요. 이번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였고 거기서 세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스코어 매칭, 노이즈 컨트라스티브 에스티메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adversarial training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쭉 이제 겐으로까지 가는 그런 흐름인데 이 스코어 매칭이 가장 뭐랄까 뒤에 나오는 방법론들의 좀 근간이 되는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션에 딱 네 줄 요약을 좀 적어봤는데 잠시만요. 보이나요? 네. 그냥 이 스코어 매칭의 아이디어는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방법론들이 사실은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사용을 하는 방법론과 동치인 건데, 근데 우리가 이 KL 다이버전스를 보지 말고, 그러니까 실제 분포의 차이를 보지 말고, 차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모델의 분포와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어떠한 을 최대한 같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러면 실제 분포끼리 비교를 하지 말고 각 분포의 기울기의 차이를 비교하면은 좀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스코어 매칭의 가장 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피셔 다이버전스라는 게 도입이 되고요. 피셔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 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네, 피셔 다이버전스가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이렇게 이제 스코어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하기 때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이 로그 z의 네. 그라디언트 값은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스코어 펑션을 정의를 했을 때 실제 분포의 모양과 그라디언트만 봤을 때의 모양이 사실상 같더라. 어떻게 보면은 그라디언트만 보고도 분포를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발견인데요. 실제로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나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보면서 왜 이게 스코어 펑션이 실제로 그 분포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슬라이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키 옵서베이션은 이 스코어 펑션이 이 정규화를 위한 펑션 Z에 인디펜던트하다. 그래서 우리의 항상 에너지 모델을 다룰 때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요 Z를 째끼고 우리가 모델에서 추론을 할 수 있을까인 건데 Z를 째끼는 방법이 이제 스코어 펑션을 이렇게 어, 그 확률 함수의 로그의 그 그라디언트로 정의를 하면은 이걸 찍힐 수가 있더라. 라는 게 가장 큰 옵서베이션이었고요. 그래서 피셔 다이버전스라는 걸 도입을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어, P에다가 우리가 근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실제 세계의 그 분포를 넣고 Q에다가 우리 모델 분포를 넣으면은 이 피셔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걸로 우리의 트레이닝 목표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네, 미니마이징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P 데이터, 우리는 이 함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결과값을 줄일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이죠. 사실 네, 앞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복되었던 테마이지만
어떻게 줄이느냐? 근사를 합니다. 근사를 하는 거고. 어, 여기서 약간 좀 수학적인 트릭들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의 목적은 결국에는 그러면은 요 녀석, 우리가 모르는 이 p 데이터 함수를 우리 식에서 빼내는 게 목적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인데, 이제 이 기대값 함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적분 형태로 바꿔 쓴 다음에 이렇게 풀어 썼을 때, 어, 우리가 미분하는 그 값과는 좀 독립적인, 그러니까 컨스턴트가 되는 항을 분리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게 이 슬라이드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 항이 이제 여기 이제 갈색으로 표시된 항, 네. 갈색으로 표시된 항으로 이 빨간색 항을 대치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랬을 때 이 컨스턴트는 우리가 이제 미분값을 보는 거니까 제외를 하고 이 초록색 항 그리고 갈색 항을 합쳤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좀 네, 유도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참, 좀 더 잘 설명을 하고 싶은데 잠시만요. 네, 여기서 음, 네, P 데이터 항을 없앨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은 이제 에너지 기반 모델이기 때문에 이 우리 F 함수 그러니까 어 우리 함수 자체가 이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쓸 수가 있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 식이 되는 것이죠. 잠시만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번거롭게 샘플을 어, 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델에서 샘플을 해서 그 샘플 값을 구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타임 스텝에 따라서 업데이트하는 그런 번거로운 방법론을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 네. 라는 게 좀 골자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 유도를 했던 게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 좀 유도를 했고, 실제로 이게 다변수 함수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좀 넘어갔습니다. 네. 이 부분적분에 대응하는 것이 다변수 함수에서는 네, 가우스 정리가 있다고 하네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같은 원리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실제 어, 구현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데이터 포인트를 실제 세계에서 뽑아가지고 미니 배치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empirical mean을 구한다가 되겠습니다. 네, 스코어 매칭 로스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다음에 empirical mean을 구하고 요거를 사용해가지고 계속해서 stochastic gradient descent를 해나간다. 네, 라는 방식으로 모델을 훈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어,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뒤에 있는 항을 계산하는 코스트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 매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KL 다이버전스를 쓰느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쓰는 이 컨트라스티브 다이버전스를 사용을 해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방법론으로 네, 모델을 훈련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KL 다이버전스를 쓰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피쉬 다이버전스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샘플링을 하지 않고도 바로 이 스코어 매칭,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를 직접 비교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을 업데이트 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더 유효하더라. 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이즈 컨트라스티브 에스티메이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 사실 이 슬라이드들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서부터 조금 날려가지고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렉이 걸려서 제가 취짓을 적어놨는데 어, 렉이 걸리네요. 어, 네. 노이즈 컨트라스티브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짜 데이터들이 따라가는 확률 분포이죠. 그리고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을 도입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가짜 데이터이고 실제로 그냥 순수한 노이즈인 건데 이제 실제 세계에 있는 데이터와 노이즈를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하는 하나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는 이진 분류기인 것이고요. 이진 분류기.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문제 상황을 정의를 했을 때 이 옵티멀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요 학습 목표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학습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 부분부터는 이제 제가 제대로 조금 이해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해한 부분은 이 뒤에 이제 겐과 좀 비교를 하는 부분인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노이즈를 도입을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어떤 훈련을 시킨다라는 큰 틀에서는 겐과는 좀 비슷하지만 어 그리고 이제 likelihood free하다. likelihood를 이제 굳이 도입하지 않고서도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인 건데 가장 다른 점은 적대적인 모델을 도입을 하느냐 아니냐가 가장 큰 주요한 차이점이었다라는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Flow Contrastive Estimation에 대한 내용들이고 해당 내용들은 네. 이것도 제가 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 네. 제가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제대로 좀 열심히 들었는데 뒷부분 듣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좀 구매 상담을 했습니다. 구매 상담을 했고 네. 좀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연말에 다음 달에
제 교육박람회 나가면서 좀 새로 기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덧붙여지다 보니까 해야 될 게 많아서, 예. 이렇게 앞부분까지만 좀 팔로우를 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요것들, 제가 이거, 네, 채팅창을 안 보면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네네. 걔네 디스크리미네이터와 다른 점에 대해서도 슬라이드에 좀 정리가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네, 그렇죠. NC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의 라이클리후드가 필요한데, 얘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샘플링만 잘하면 된다. 네, 그런 내용. 이용 방식이 다른데, 모듈 자체는 같은 것이 아닌가. 라고 여쭤보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 좀 답을 주실 수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겐과 NC에서 사용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 관련된, 네. 감사합니다. 네. 보내주신 내용 자체는 걔는 이제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하고 NC는 사용을 안 한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슬라이드에도 사실 뭐 두 개가 사용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어떻게 다른가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뭐 나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아, 이게 잠시만요. 제 취시트에 있었는데 잠시만요. 여기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네요. 네. 생성 함수를 학습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어, 모르겠어요. 일단 저의 이해가 굉장히 부족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해한 대로 좀 설명을 해보면, N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샘플링을 하는 방식이고, 어, 그러니까 어떤 벡터를 입력받아가지고 이 벡터에 기반해가지고, 제너레이션을 하는 방식이 아닌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이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좀 확실하지 않긴 합니다.
음, 스코어 매칭 같은 경우에는 하진 않습니다. 네. 샘플링을 하지는 않고, 이제 피셔를 계산하는 식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요거죠. 피셔 다이버전스인데, 그래서 이제 요거 P를 실제 데이터로 잡고, 요거를 Q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의 네, 확률 함수로 잡았을 때, 여기 스코어 펑션이고, 그러면은, 네.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네, 여기서 샘플링이라는 거는 실제 세계에서 샘플링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예. 네, 맞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래서 모델에서 샘플링 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워크어라운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흐름 자체가. 밸리데이션을 이제 그냥 수학적으로 수렴한다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닐까요? 수학적으로 스코어 매칭을 사용을 하면은 이게 네. 잠시만요. 이거 1분 미만이라고 뜨네. 껐다가 다시 열겠습니다. 이거 제가 줌이 꺼질 것 같아가지고.